네, 보시면 지금 정보를 이렇게 찾아서 지금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글쓰기로 시작 있죠? 빈 페이지를 열어서요. 내용을 넣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전체를 선택하고 AI에게 요청을 누른 다음에 글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블로그 수익화 글쓰기 그리고 블로그 글쓰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우리가 블로그 글쓰기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모두가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글쓰기 수익화에 많은 도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가 서울시 청년문화 패스 사업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 내용 잠깐 같이 볼게요.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사가 4월 19일 날 올라왔죠. 20만원 상당의 서울 청년 문화 패스 신청하세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방법은요,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팅과 또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연동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편협된 생각을 갖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은 브랜딩 위주의 블로그 글들을 많이 쓰다 보니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든지, 특히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 네이버 블로그가 돈이 잘 안 된다는 오해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오해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 또 전문 강사이기도 하니까요.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차 트래픽을 만들고요.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또 우리 티스토리 블로그의 글로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쓴다는 것은 유사 문서, 중복 문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네이버 블로그로 전환할 때 빨리, 예를 들면 티스토리 블로그 글 쓰는데 40분 걸렸습니다. 그럼 네이버 블로그 글을 옮겨 쓰는 데에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절약이 된다면 두 가지의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서로 링크를 해서 교차 트래픽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청년리을 저축계좌 이 관련된 포스팅을 했는데 이게 에어서치의 스마트 블로그에 올라가면서 상당수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이 짧죠. 이게 답니다. 그렇죠? 이거를 짧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 기준은 좀 짧아요. 대신 이거를 클릭하면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의 애드센스 웹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보고 계시죠? 피렛몰이라고 하는 애드센스 웹사이트거든요. 다 보시면 이렇게 광고가 달렸습니다. 원픽 기업 공채 일정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여기에 표를 비롯한 좀 긴 글, 정보성 글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여기 서울시 보도자료 보기야 했던 파일 2개도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 보도자료를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 다운받을 수 있게끔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블로그 수익화를 극대화하려면요, 한 가지 블로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 모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또 승자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애드센스, 티스토리 블로그가 됐던 구글 스팟이 됐던 웹사이트가 됐던 애드센스를 달 수 있는 것들 꼭 하시고요. 또한 티스토리 블로그나 웹사이트 하시는 분들도 네이버 블로그 꼭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서울 청년 문화 패스,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먼저 추출을 했지만 빙 AI로 가서 제가 서울시 서울 청년 문화 패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라고 문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웹을 검색해서 빙챗은 웹 검색해서 정보를 좀 어느 정도 거의 정확하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지금 정보를 이렇게 찾아서 지금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친절하게도 추가 질문 사항들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추가 질문 사항도 있어요. 서울 청년 문화 패스 신청 방법을 알려줘. 이거 중요하죠? 신청 방법 알아야겠죠? 우리가 포스팅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벌써 이렇게 10줄 이상의 글, 기본 뼈대를 가져왔죠. 문화 바우처가 뭐야? 라는 질문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문화 바우처가 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 요 내용을 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됐습니다. 그쵸? 먼저 답변을 생성해 준 내용을요, 메모장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 정리하는 이유는 아시죠? 됐죠? 이렇게 가져올게요.
일단은 그대로 가져올게요. 숫자 같은 거 지울게요, 나중에. 그리고 문화 바우처 부분도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가져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금방 띄어쓰기로 좀 정리를 해 줬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져오면 되겠죠? 페이지를 추가해서 새 페이지를 만들고요. AI 글쓰기로 시작 있죠? 빈 페이지를 열어서요. 내용을 넣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전체를 선택하고 AI에게 요청을 누른 다음에 글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의 어떤 문맥과 뉘앙스만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글 업데이트예요. 자, 그러면 선택한 부분 바꿔볼게요. 글의 내용이 이렇게 바꿨죠? 네. 그리고 앞부분이 조금 더 길게 써야 된다면 여기 늘려쓰기 부분으로 좀 글의 내용을 좀 길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4줄의 글이 몇 줄로 바뀌나요? 6줄로 바뀌었죠? 그리고 내용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객관적인 글, 즉 보도자료의 글을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고 수정해서 여러분들만의 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보도자료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알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리라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기사들을 가져다가 막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사 라이센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늘려볼게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택 부분 바꾸기. 자, 이렇게 해서 글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쵸? 자, 우리는 이 글을 일단 먼저 가져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로 가볼게요. 네, 티스토리 블로그로 왔어요. 내용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메모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띄어쓰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챗GPT가 알아서 제안하는 제목서부터 키워드 그리고 클릭 유도 제목 15개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학습이 되어 있어요. 챗GPT 프롬프트 학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 저는 이렇게 뽑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되면 또 한번 강의를 제 채널이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5개의 제목. 지금 멈췄을 때는 계속 써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15개의 제목이 있었죠? 너무도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옵니다. 서울 청년 문화패스 매월 무료로 챙겨드립니다. 사실 매월 부분, 그리고 서울 청년 문화패스 어려운 신청 절차 없이 쉽게 이용하세요. 괜찮네요. 자, 내가 알기 전에 누가 신청할까 봐 급하게 안내합니다. 정말 웃기네요. 네. 그러니까 클릭베이트 문구인 거예요. 정말로 클릭베이트. 뭔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문구죠. 서울에서 청년문화생활 무료로 즐기세요. 서울 청년 문화패스 이용 방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글 제목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서울시 보도자료 뉴스 기사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블로그 글을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노션에서 해볼게요. 빈 페이지 요 내용을 두고요. 다시 한번 저 가져올게요. 그리고 서울시가 서부터 예정이다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자, 19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문가 입장의 글로 어조를 변경한다면 전문적 있죠? 요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바뀌고 있죠? 반대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선택한 부분 바꾸기. 글의 내용이 완전 바뀌었죠? 그리고 한 번 더 글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글이 또 늘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 너무도 신기하고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었던 분들도 있고 아마 제가 신세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 요 부분도 좀 전문가의 어조로 전문적으로 바꿀게요. 자, 바뀌고 있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일부의 내용들이 변경되면서 글들을 써주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은 바꿀게요. 내용의 컨텐츠가 잘못된 컨텐츠로 바뀌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늘려볼게요. 늘려쓰기.
거의 늘려쓰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늘려쓰기를 했습니다. 선택한 부분 바꿀게요. 자, 됐죠, 여러분. 자, 이 정도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컨트롤 C 하고, 우리 아까 티스토리 블로그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서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거의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글들이 쭉 이어지죠? 네. 다음도 사실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와야 되겠죠. 가지고 올게요. 자, 이 부분도 가지고 오고, 이 부분은 챗 GPT에서 이 부분을 써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다시 구성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지금 바뀌고 있죠. 자, 내용을 구성해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다면 바뀐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되겠죠. 이렇게 가져와서 이 내용에 아까 뒷부분에 이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포스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보다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포스팅 주제를 정하시고 이렇게 포스팅 문구를 풀로 쓰시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요 이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 부분을 가져와서 네이버 블로그에 여기도 그렇게 했죠. 여기 쓴 글 링크 클릭해서 자세한 애드센스 홈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이게 진짜 블로그 글 쓰는 방법이에요. 블로그 글쓰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구성해 주는 겁니다. 뭐 그래도 좀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져온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은요 굳이 지울 필요가 없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또 다른 블로그로 혹은 또 다른 웹사이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중복 문서, 유사 문서를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기존 본문 내용과도 다 다르게 이렇게 수정 편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목을 쓸 때는 물론 티스토리 블로그나 웹사이트 혹은 네이버 블로그마다 조금 제목 키워드 선정이 살짝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죠.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됩니다. 키워드를 찾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잘 알고 있는 키워드 마스터도 있지만 판다랭크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다랭크 제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네, 키워드를 키워드 입력란에 넣고요. 서울청년 문화패스 그대로 해볼게요. 지금 이 키워드 경쟁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즉 조회수와 문서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네, 경쟁률이 조금 나쁘다고 합니다. 상위 블로그 비율이 많이 높다고 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렇습니다. 판다랭크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보시면 일방문자 수가 상당히 있는 분들이 거의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월 검색량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키워드 사용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연관 키워드들을 좀 사용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문화패스 신청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까 챗 GPT에서 내용 뽑아왔던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제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청년 문화생활 무료로 즐기세요. 서울 청년 문화패스 사용법 혹은 신청 방법 뭐 이런 정도 괜찮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글 제목을 서울에서 청년 문화생활 무료로 즐기세요. 서울 청년 문화패스 사용법. 키워드는 여러분들의 적절한 여러분들의 상태에 맞는 키워드 선정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블로그나 웹사이트나 또 네이버 블로그라면 그 블로그 지수 또 블로그 상태에 맞는 적정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목을 이렇게 할 수도 네, 그렇지만 주요 키워드가 앞으로 가면 좋으니까요. 자, 서울 청년 문화패스 신청 방법 이렇게 서울에서 청년 문화생활 무료로 즐기세요. 및 기간 정도까지 두면 두 가지 키워드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문화패스 신청 방법, 문화패스 신청 기간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뭐 픽셀 키워드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구성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프리팩의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쓰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무료로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우리가 블로그 글 안에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미지만 좀 가져올게요. 네, 청년 문화라고 쓰고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있죠? 네, 뭐 요런 정도도 괜찮겠네요. 그쵸?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 괜찮겠네. 요런 것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쓸 이미지 하나만 더 가져와 볼게요. 요것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다음은 이미지를 직접 프롬프트에서 가져오는 그 방법을 할 겁니다. 청년, 문화, 생활, 이미지.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 정책 사업이니까 동양인, 청년, 문화, 생활, 이미지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괜찮네요. 그쵸? 한두 장 정도 쓸만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이미지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동양인, 이제 청소년으로 또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그래도 한두 개 정도라도 사진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뭐 요런 이미지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언스플래시이기 때문에 다 무료 이미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요 이미지도 다운받고요. 그리고 요 이미지도 다운받을게요. 자, 됐죠?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이미지도 중간에 추가로 쓰는 이미지로 다운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에서 일단 중간중간에 자, 이쯤에 이미지 하나 집어넣고요. 이렇게 이미지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 넣을 때 이미지 속성들을 제거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저는 그냥 넣지만 여러분들은 이미지 파일명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져온 그 이미지의 그 사이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블로그 상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넣으면 되겠죠? 아이고, 같은 이미지를 넣네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 손 안의 서울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보도자료 정부정책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져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캡처를 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캡처를 하신 거는요, 한번 저장하시고 파일명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만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미지명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내용이 있었던 부분, 자, 해당 부분 여기죠?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쓸 때 특히 이제 정부 정책 사업이라든지 복지로 사이트에서의 다양한 복지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다양한 사이트들을 좀 참고해 두셔서 여러분들이 북마크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많이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청년몽땅 정보통이라는 곳에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청년문화정책 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이미지 복사, 새 창 열고 복사 주소에 넣고, 자, 그럼 원본 파일이 있죠? 또 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캡처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냥 저장하면 현재 그 이미지 정보들이 그대로 저장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이미지는요, 이미지 속성을 바꾸신 다음에 사용하실 거를 또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이거 시작을 할 때 이 이미지로 시작해도 좋지만 H 제목 1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에 요 내용을 넣어도 되겠죠. 아니면 이런 구성이 돼도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티스토리에서는 본고딕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훨씬 깔끔하게 이뻐졌죠? 네, 훨씬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제 한 요 정도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써보는 겁니다. 지금 설명,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리를 설명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손에 익으시면 빨리빨리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전체 글이 됐으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일부 글 부분만 잡고 지금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의 주소. 그게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같은 내용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게 다른 글이지만. 그러면 주소가 있잖아요. URL을 복사하죠. 사실 이건 단축 링크로 여러분들이 얼마큼 클릭됐는지 체크해보기 위해서 단축 링크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통계를 볼 수 있거든요. 몇 번이 클릭됐는지, 어디서 클릭됐는지, 어떤 환경에서 클릭됐는지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넣어주고, 요건 지워야겠죠? 자, 정렬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네이버 블로그는 스티커 기능이 그냥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잠깐 요런 거 정도 넣어가지고 좀 주목을 끌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내용은 간단하게만 입력하고 실제 내용은 애드센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이 내용들을 소개만 하고 실제로 넘어가는 거고, 네이버 블로그에 트래픽도 올릴 수 있고, 트래픽을 올렸을 때는 애드포스트라든지 블로그 자체가 어느 정도 정보성 블로그가 되면 실질적으로 협찬이라든지 기자단, 원고단 활동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다양하게 제휴 마케팅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죠.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해당 애드센스용 블로그나 웹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자, 지금 너무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서 아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챗GPT서부터 챗GPT와 연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빙챗도 보여드렸고요. 아까 리튼도 잠깐 보셨잖아요. 노션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법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이제 손에 조금 익고 익숙해지시면 블로그 글 중복 유사무소 없이 두 개의 블로그 그냥 쓰는 데에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 즉 애드센스용 블로그를 쓰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두 개가 함께 트래픽이 교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키워드 마스터도 있지만 이렇게 판다 랭크를 통해서 키워드를 찾을 수도 있고요. 챗GPT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로그 제목들을 그대로 끌어와 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키워드들 다 있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애드센스를 통한 블로그 수익화라고 입력했더니 이렇게 15개의 블로그 수익화 제목을 추출해 줬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위한 애드센스 활용 방법, 블로그에서 애드센스로 수익 창출하는 방법 지금 알아보세요. 블로그 운영으로 수익 창출하기 애드센스가 그 해답. 그쵸? 괜찮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얻고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렵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요 제 채널이나 또 여기 채널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솔샤스타 아나보였습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